안녕하세요. 김재성의 문제해결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좀 주제가 강하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하는 이것,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요. 뭐를 하세요, 뭐를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너는 그런 자격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런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점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더 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저도 당연히 학생 때는 가난했었죠. 학생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과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용돈 벌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정도로 살아갔는데, 저희 집안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를 누리거나 부자로 살았구나 이런 적도 없고, 지금도 대단한 부자가 전혀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씩 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그거 외에도 어떤 것을 살 때 엄청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물건의 폭이 좀 늘었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사실 꿈도 못 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되게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의외로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행동은, 시간을 아주 작은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커피 전문점 행사에서 줄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정도로 줄이 서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커피 전문점이 몇 시간 동안만 커피를 굉장히 대폭으로 50% 할인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물론 그 커피 값이 50%가 싸졌을 때 평소에 잘 마시지 못했던 그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을 저는 뭔가 비난하거나 그분들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닌데요. 대부분 보면 제가 이 광경을 목격한 곳은 굉장히 멋있는 건물, 굉장히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멋있는 건물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죠.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50%면 아무리 비싼 걸 먹는다고 해도 한 4,000원 정도가 될까요? 2시간 동안 정도를 그렇게 기다려서 커피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커피를 마시는 게 목적이고 다른 커피숍이 주변에 아예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니었고, 바로 옆 건물에도, 또 다른 옆 건물에도 정말 10개 가까운 커피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팔이 날리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2시간이 과연 현재 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5,000원보다 못한 가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관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관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끊을 수 있는 건 다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야, 돈 없어서 내가 좀 아끼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오해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군인에서 이제 군을 전역하면서 조만간 다시 대학생으로 복학을 하게 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제가 좋아하는 수준의 노트북을 사려고
열심히 검색을 했죠. 얼마나 검색을 했냐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계속 노트북 가격을 검색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종을 검색한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 기종을 놓고 6개월을 검색을 해서 샀어요. 당시 군인이고 그 당시 군인 월급이 병장 때 8만 원대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거를 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저한테는 저희 월급보다도 한 30배 정도 되는 것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서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6개월 동안 그 노트북 가격만 검색하는 일로 쭉 삶을 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꾸준히 하루에 몇십 분에서 때로는 한두 시간까지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트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최저가 없나? 더 다른 사이트는 더 싼 데 없나? 이것들을 검색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당연히 있고요. 학생 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월급을 받지 않고 생산성이 낮던 시절, 돈을 버는 생산성이 낮았던 그 시절에는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가격과 맞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계기가 저한테 생기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알고 있었던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집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에 큰 아파트도 있고 이런 정도로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누나한테 내가 이 노트북을 얼마나 싸게 잘 샀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누나가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백화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 라고 했어요. 그게 저는 뭐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몇십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냥 백화점 가서 사는 선택을 하는 걸까라고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10년이 더 넘는 시간이 한참 지나갔죠.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그게 이해가 되던 겁니다. 그렇게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그 몇십만 원, 물론 몇십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몇십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훨씬 아까웠던 거예요. 그걸 저도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저희 삶에 점점 적용시켜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치를 해라, 돈을 물쓰듯 써라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자원을 빼오거나 다른 곳에서 조금 더 돈을 아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무한정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그런 버릇이 한 번에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벌면 그렇게 안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버릇이 생각보다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갈아 넣어서 부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좀 벗어나는데 1, 2년 정도의 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너무 작은 비용을 아끼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활동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유형, 무형의 가치를 가격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휴대폰을 샀다고 해볼게요. 새로운 휴대폰을 샀는데 누군가는 와 그거 뭐가 좋아? 뭐 사진 잘 나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화소가 좋아? 뭐 화질 좋아? 화면 부드러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디자인 예쁘다. 디자인 별론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비싼데? 샀네? 그거 되게 비싸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비싸죠. 근데 휴대폰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24개월 할부로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데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대신에 저는
옷이나 이런 것들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재력이 요 정도가 있는데 명품 옷 사고 명품 가방 사고 그리고 휴대폰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이렇게 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최신 기계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고 그 최신 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주식이 더 오를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그냥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저한테는 실제로 그것을 손에 쥐고 경험해보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 핑계고 그냥 새 거 쓰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백만 원을 투여할 수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옷 같은 것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나름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부를 가지고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비용을 소비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싸든 얼마나 비싸지 않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어야 구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데 너무너무 가지고 싶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모아서 여러 개월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할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삽니다. 근데 뭐 도저히 못 사는 거, 예를 들면 뭐 강남 아파트라든가 뭐 되게 초고급 슈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모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 마음에 들면 삽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절대 사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삽니다. 저렴하니까 이거 잠깐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항상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게 프로덕트이든 서비스든 사용하다가 불만이 무조건 생겨요. 그런데 인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기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에 대한 것들을 내가 쓰는 게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제가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은 비싸도 싸도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고 내가 어디에다 더 돈을 집중할 건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거 비싼 건데 라는 말은 안 해요.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와 디자인 예쁘네, 오 이거는 어떤 기능이 좋지, 와 이런 기능이 있어, 이런 것들, 그 본질, 그 서비스나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지 그걸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예요. 고려 요인 중 하나죠.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제일 먼저 맨 앞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무슨 물건이든 서비스든 이야기하자마자 그거 비싼 건데 그거 싼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가장 앞에 두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얼마 안 되는 비용을 아끼려고 애쓰는 이 우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결코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부터는 우리는 어쨌든 노동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물론 투자나 자본 수익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이 채널을 봐주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사업이든 아니면 회사원으로 일을 하시든 그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두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만두지 못했고 이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만두실 수 없을 겁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로소득이 끊어졌을 때는 가정경제나 이런 곳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 분들일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 임원이시든 아니시든 뭐 중소기업에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은 정말 돈 걱정이 없고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정말 슈퍼리치들 제외하고는 다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교환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교환을 합니다.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내가 그 시간당 받는 돈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연봉을 올리거나 그걸 통해서 이직을 하면서 또 연봉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몸값 자체를 올려가는 것, 또는 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 또 다른 사이드 잡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벌고 있는 돈을 더 크게 만들어서, 시간당 단위 돈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돈을 일정액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시간을 더 투여하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근로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서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각을 하고, 그게 현재 직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잡을 하면서 무언가 추가 매출과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이드 잡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클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지만, 본업이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사이드 잡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사실 보시면 뒤에 책이 쭉 나와 있는데 저 책들 중에 대부분은 요 앞에 있는 나무 책장에 있는 책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실제로 쓴 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책을 쓰면서 제가 얻는 것도 있고, 물론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책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책으로 돈 벌겠다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저는 책을 쓰거든요. 이러면서 조금이지만 그래도 용돈 수준의 부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 땅 파서 10만 원이 나옵니까? 10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함께 같이 성장하면서, 이 채널을 보시면서 성장하면서 같이 자신의 몸값을 올려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이제 학생 때 저는 그 고등학생 때까지는 과외를 뭐 받지도 않았지만 대학생이 되어서는 과외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운 좋게 과외가 좀 들어와 주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기에는 조금 뭐 학교 공부랑 과외 병행하는 것도 버거워서 사실상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번쯤 해보고 사회 경험을 미리 해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도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한테 해줬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시에는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2,500원, 3,000원 요 정도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야, 고등학생입니다. 누구야, 네 주변에서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어디 가서 알바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집이 어렵지 않은데, 아니 집이 어려워서 알바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집이 그렇게 여유가 없지도 않은데 충분히 용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더 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막 그렇게 막 한 달 동안 거의 8시간씩 해가지고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받는 돈이 끼케야 100만 원 정도일 거야. 그 친구들 시급이 한 2,500원 정도일 거야. 근데 그때는, 지금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 물론 100만 원은 나한테도 큰 돈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과외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너는 걔가 8시간 일하는 걸 딱 2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벌 수 있어. 조금 더 과외비를 잘 받으면 너는
그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하는 걸 2시간 동안에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8배 효율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나는 그 8배 차이 나는 효율 14시간을 아껴서 네가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적어도 너가 너의 20대 초반에 굉장히 아깝고 중요한 시간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죠. 사실상 제가 그때 받던 과외비는 막상 사회를 나와서 월급을 받아보니까 매우 작은 돈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되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섣불리 꼰대처럼 조언을 한 거구나라는 반성도 정말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과외 때 받았던 시급이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였어요. 2만 원 정도였는데 직장인이 되니까 직장인의 시급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거에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